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자기 관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기 관리일까? 그러니까 나를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네이버에 자기 관리라고 쳐보니까 자신의 건강, 체력, 이미지 따위를 가꾸고 살피는 일이라고 네이버에서는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건강이나 체력이나 이미지를 가꾸고 관리하는 일 중에 무엇을 하고 있나를 생각해보니, 제가 원래 안 하다가 요즘 하고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목주름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딱히 신경을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약간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눈에 자꾸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주름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이렇게까지 생겼는지 몰랐는데 사진에도 좀 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거슬리기 시작해서 한번 관리를 시작해보자 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원래 저희 언니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어가지고 목주름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막 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막 관리를 하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의지가 생기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제가 그 주름 관리를 하고 싶어서 선물로 받았던 멀티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안 쓰고 두기는 아깝고 해서 그 겸사겸사 한번,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목주름 관리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멀티밤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목주름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명에서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 아무튼 실제로 보면은 좀 목주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불이 나게 요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소하지만 중요한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 바디로션을 바르는 것도 되게 귀찮아 했어요. 아무튼 저는 뭔가를 챙겨 바르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바디로션도 샤워하고 나서 안 바르고 그냥 얼굴만 관리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런 데도 피부잖아요. 그럼 되게 앞으로
영양제 같은 것도 잘 챙겨 먹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비타민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비타민을 먹기 시작한 계기도 되게 웃긴데, 제가 에어로빅을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배웠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근육통이 왔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쨌든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근육통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육생 했던 언니께서 저에게 비타민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비타민의 효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근육통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잡아주는 비타민을 선물해 주셔서 그거를 먹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래도 계속 요즘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감기 기운이 그래도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그래도 네, 영양제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또 자기 관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화장 이미지 관리인데요. 제가 화장을 워낙에 이제 사실 다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시간 오래 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아무튼 그런 게 되게 귀찮아서 화장도 잘 신경을 안 쓰고 다녔는데, 제가 요즘 이렇게 자기 관리를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이미지 보여지는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진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월부터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춤을 알려주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이거에 되게 지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춤출 때 어떤 옷을 입어야 그래도 좀 대가 잘 날까? 그것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이나 또 화장이나 이런 부분,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아이들에게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호감적인 이미지와 호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와 또 저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컴플렉스 같은 부분들을 잘 메꿀 수 있는, 그런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더욱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그렇게까지 외적으로 막 가꾸는 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어도 그렇게 딱히 실천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실천을 해야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화장도 요즘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저의 약간 얼굴형에는
쿠션을 선물해달라고 해서 새로운 쿠션으로 요즘 화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에 대해서. 근데 저는 어쨌든 쌍꺼풀이 있기는 한데 속컷쌍이거든요. 발음하기가 어렵네. 속컷쌍이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그런 느낌의 쌍꺼풀이어서 그 쌍꺼풀 라인을 조금 잘 보이게 하고 조금 더 눈이 커지게, 눈이 좀 또렷하게 보이는 메이크업 위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좀 각이 진 편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눈 화장은 제가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마스카라 이런 것도 안 하고 섀도우랑 그 저 뷰러만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추가된 것이 있다면 이제 마스카라는 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섀도우를 이 눈두덩이에만 발랐었는데 언더 음영으로 여기 밑에다가도 섀도우를 하는 게 저처럼 이렇게 각진 얼굴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좀 효과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는 얼굴을 만들려면 언더 음영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밑에 언더까지 신경을 조금 써서 화장을 해봤는데 그래도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진짜 미묘하지만 그래도 달라지는구나 싶어서 요즘에는 이제 화장품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화장품도 좀 장만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화장법을 잘 터득하게 된다면 다음번에는 메이크업 하는 영상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머리 스타일은 머릿결 관련해서 제가 신경 쓰고 있는 건 드라이기 하기 전에 에센스 꼭꼭 발라주는 거. 그거는 좀 실천한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사실 기본을 지키는 게 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 기본인 에센스를 꾸준히 바르는 것, 드라이하기 전에 바르는 것을 실천하고 있고 트리트먼트도 한 일주일에 3-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